안녕하세요. 두둔치 스테이션 149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코너 속의 코너 보나마나 특집입니다. 네, 제 앞에 수신지 임진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뵙는데 오늘 날씨가 조금 가을에 조금 가까워졌죠. 바람이 네. 선선해졌어요. 네, 쳐서 매직은 없다 그랬는데 그래도 역시 애써줬다. 조금씩 기온이 내려가는 걸 느끼는 오늘이었습니다. 두 분 저희 5월 이후에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토크를 한번 해볼게요. 임진아 작가님. 네. 또 저희가 또 이번에 도서전 맞춰가지고 다들 애쓰지 않았습니까? 네. 두 분은 다 부스로 참여를 하셨고 저는 맞춰가지고 마음산책에서 진아의 희망곡이라는 책을 선보였어가지고 이번 여름에는 그거 관련해서 북토크나 행사 같은 것들이 있었고 이제 최근에는 땡스북스 서울에 있는 땡스북스에서 한 달 정도 전시를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마음을 좀 놓고 있었고 또 제가 보나마나의 멤버로서 또 만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 쪽프레스에서 이제 운영하시는 공간이 있는데 스파인 서울이라고 거기에서도 뭔가 음감회 플러스 만화 그리기 그런 창작 워크숍을 기획해가지고 진행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재미진 여름을 보냈습니다. 와, 그 최다은 PD님 하시는 네. 그 라디오에도 맞아요. 출연은 안 하셨지만 네. 되게 그냥 재밌는 기획이었잖아요. 들으셨나요? 네, 우와. 설명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게 이제 최다은 PD님이 그 필름클럽도 만들고 계시는 SBS의 라디오 PD님이신데 감사히도 책을 잘 읽어주셔가지고 또 뭔가 타이밍이 잘 맞게 7월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심야 방송반이라는 이름인데 그 PD분들이 돌아가면서 심야에 2시간을 채우는 마음껏 채우는 건데 다음 PD님은 90년대의 드라마 OST로 이제 7월을 채우셨다가 8월에는 진아의 희망곡 플리로 채우고 싶다고 해주셔가지고 무려 3주간을 특집 방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주에는 책에 들어있는 꼭지들을 이제 골라서 읽어주시고 바로 이제 노래를 틀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마침 스프링 플레어에서 북토크를 했던 터라 그 밤이 저한테는 너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디서 다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다시 듣기는 안 돼요. 진짜요? 네, 다시 그래요? 듣기가 없어서 그 순간에만 들을 수 있었기 낭만 때문에 있다. 아깝다. 라디오의 아쉽다. 묘미. 네. 너무 그랬군요. 좋았습니다. 와, 되게 뜻깊은 3주를. 네. 그 진아 작가님 이번에 낸 책을 읽어보면은 그 진아 작가님의 그 뭐랄까 그 글 쓰는 그 능력이나 그 내용의 깊이 같은 게 계속 뭔가 올라가다가 정말 최고에 오른 것 같다는 정말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눈물이 나네요. 되게 산문인데도 뭔가 시 같기도 하고 되게 내가 아는 그 사람 맞나 싶은 만화 얘기 떠들고 맥주 마시던 그 사람? 만화 티셔츠 입고 맥주 티셔츠 입고 맥주 마시던 그 사람? 그런 거 보면서 맞아요. 요즘에 그 진아 작가님의 인력을 매일 아침 넘기면서 그 문장 하나하나가 되게 시적이라는 생각 많이 들어서 혹시 시를 쓰는 쪽으로도 좀 넓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관심 있으시죠? 최고의 찬사시네요. 시는 그냥 취미로 혼자서 쓰고는 있는데 어디에 뭐 내거나 할 생각은 아직은 없지만은 하더라도 아마 다른 이름으로 원래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망소설 다른 이름으로 쓰듯이 그렇듯이 네. 망상만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조용히 알려주세요. 네. 근데 궁금한 게 혹시 라디오 뭐 DJ 같은 걸로 섭외 오진 않나요?
네, 안 오더라고요. 어떤 팟캐스트 같은 곳에서도 네, 없었어요. 왠지 있었을 것 같은 느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언제나 같은데. 열려 있습니다. 라디오 작가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진짜 진아의 희망곡을 이제 읽으면서 작가님의 그 초창기 독립 출판물부터 쭉 봐왔던 사람으로서 진짜로 문장 하나하나가 깊어진다라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느꼈다. 예상치 네. 못했던 후기들을. 다음 책이 또 되게 기대되더라고요. 다음 책은 과연 근데 진짜 뭔가 책이 될 생각을 안 하고 썼던 글들이어가지고 그냥 블로그에 주로 썼던 얘기들이라 조금 더 진솔한 얘기를 좀 꺼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힘이 된 책이 되었습니다.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꼭 좀 네, 읽어주세요. 여러분 진아의 희망곡 또 이제 이렇게 깊어지는 가을에 또 읽기 좋은 그렇네요. 책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신지 작가님 또 이제 막 1교시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 네. 이제 또 자극받는 우리. 갓생 사는 작가님의 등 뒤를 바라보며 저번 5월 달에 나왔을 때 제가 5권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은데 5권 나오기 바로 전. 네. 지금은 또 6권을 준비하고 있어서 11월에 언리미디트 에디션 행사에서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서 11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이제 군산 북페어 나가요. 네. 그래서 그때 서울국제도서전 이후에 그때 이제 5권 신간이 나와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또 6권을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도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 좀 여유를 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괜히 11월에 이제 나온다고 얘기를 다 해놔가지고 조금 섣부른 좀 거였던 것 같은데 네.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하고 있고 네. 또 겨울에 또 다른 그 언리미디트 에디션 말고 다른 북페어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어가지고 어쨌든 신간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독자로선 좋은데 여행도 못 가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북토크 행사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하기도 했고 이번 주말에 군산 가는 것도 이제 여행이니까 예. 군산 저번에 북페어 때문에 처음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 참 좋았었던 곳에 그 지역 동네로 숙소를 잡아서 거기에 되게 큰 저수지인가 강인가 호수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곳에 숙소 잡아서 이제 거기서 좀 뛰기도 하고 그러려고. 예. 안 그래도 기대돼요. 오늘 딱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뵀는데 약간 그 구릿빛 피부가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뛰는 사람 맞다. 러너 맞다. 거의 매일 뛰시잖아요. 네, 그때 8.15 기념으로 8.16km 네. 뛰신 그게 거 보고도 가능하다니. 네, 꾸준한 반장의 힘. 며느라기도 일본판이 네 맞아요. 나왔잖아요. 네네. 너무 멋있어. 며느라기는 그 웹툰을 먼저 연재하기는 했었어요. 일본에서.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제 실물 책을 이렇게 제작하는 그런 곳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또 책이 나오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혹시 뭐 제한이 없나 이랬는데 전혀 뭐 반응이 없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금 흘렀는데 갑자기 연락이 어떤 곳에서 와가지고 되게 빠르게 진행이 좀 됐어요. 그래서 책이 일본어로 나왔는데 제가 보통 그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책은 한 페이지에 2컷을 넣어서 책이 엄청 두꺼워요. 맞아요. 근데 네. 그 일본에서는 한 페이지에 4컷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굉장히
반이 됐어요. 오. 그래서 나도 다음에 찍으면 이렇게 해야겠다. 예, 예.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림 클 필요 없는데 사실 괜찮은 아이디어였다. 아주 컴팩트하게 어. 딱 나와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물 궁금한데요. 네. 그쵸. 그래서 저도 사야겠다. 일본을 여행 가서 실제로 어딘가에 놓여져 있는 네. 책을 우연히 발견한다면 너무 기쁘겠다. 보러 가셔야겠다. 와. 그러게 11월 이후에까지 매대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한국 존이 있을 것입니다. 맞아. 네네. 와, 이렇게 또 다 바쁜 시기를 또 네. 보내고 그러고 아, 그럼요. 오늘 숨가쁘게 서로의 추천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허다닥 또 얘기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왔습니다. 편집자님 근황은 저의 근황. 네. 저의 근황은 지금 그 유유의 신간 9월 이제 둘째 주에 출간할 송강원 작가님의 책을 준비하고 있고 제목이 결정됐어요. 수월한 농담이라는 완전 제목으로 좋더라고요. 정해졌고 그 책을 출간하기 전에 미리 뉴스레터로 사전 연재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또 그거 세팅하느라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 좀 하다가 왔고 오늘 제가 이 보나마나를 코너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만화 작가님을 만나서 새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만화 작가님이 뭐예요? 만화 그리시는 만화가 네네네 만화가 네. 네네네 만나서 오늘 미팅을 오전 11시에 했어요. 근데 누굴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첫 책 하시는 분이고 근데 수신지 작가님 팬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왜 아니겠어요? 제가 아니겠어요. 저 이따가 팟캐스트 하러 가는데 작가님한테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유히 라인업에 들어오셨군요. 그래서 유유히 작가님들 모임 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너무 하고 궁금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금 원고를 이제 원래 그리셨던 걸 제가 봐가지고 이제 제안을 드린 거라서 올 연말까지 작업하시고 내년에 바로 책으로 만날 수 있는 책이 될 건데 아직 계약서 도장을 안 찍어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네. 이따가 또 네, 술 조용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즐거운 모먼트가 축하드립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책을 진행해 볼 텐데요. 우선 오늘 임진아 작가님부터 해볼까요? 할까요? 왜냐면 제가 오늘 두 권씩 고르는 건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상반기의 책으로 신 작가님의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5권을 정해서 올렸었는데 네. 이 책을 안 하고 가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옆에 있는데 저자님 옆에 있는데 딴 얘기를 하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좋다고 해주셔서 오늘은 반장 5권 얘기를 먼저 그럼 해보겠습니다. 와. 저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편하게. 매우 의식하고 해야죠. 매우 의식하고 좋다고 말해야지. 왜냐면 옆에 또 작가님이 계신데 제가 또 책 설명을 하기가 조금 뭐랄까요 외람되다고 할까?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런 마음가짐을 위해서 지금 또 서울 합정에서 열리고 있는 팝업 전시라고 할까요? 네. 가가지고 또 마음을 가다듬고 왔습니다. 거기에 그런 메이킹북이라고 할까요? 그런 코멘터리 북도 있고 또 작가님이 초반에 그냥 글 작업 먼저 하시다가 작은 단편 만화로 만들었었던 초기 작품도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이 갈 수가 없어서 오늘 또 다녀왔고요. 또 티셔츠 한 장 또 데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5권이 나와서 사실 저한테 있어서 도서전이나 얼리밋은 맞아. 반장을 읽을 수 있는 행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읽고 가거나 다시 읽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1권부터 다시 읽어 나가면서 이상하게 안 울던 처음 읽었을 때는 안 울던 부분에서 눈물이 나는 그런 묘한 또 경험을 하게 되는 책입니다. 이 반장 얘기를 설명을 잠깐 옆에 이제 출판사이자 저자분이 계시지만 그분이 쓰셨던 걸 잠깐 읽어볼게요. 이 책에 대한 소개인데요.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귤프레스에서 2022년에 다시 선보였던 게 2022년이었고요. 원래는 2011년에 단편 만화로 처음 이제 작업을 하셨고
또 창작만화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나온 책들은 그 책에서 더 확장시켜 보려고 아랑이, 연두, 또 은이라는 주인공 3명을 필두로 그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쓰신 거를 잠깐 읽어보자면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다. 이건 여기까지는 저였는데 뒤에는 제가 아니에요. 이제. 우등생이자 모범생인 반장 이아랑, 모범생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은 우등생 곽연두, 우등생이 되고 싶은 모범생 하은이 만드는 에피소드를 통해 주인공들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뿐 아니라 청소년 시기를 지나온 성인에게도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작품이다. 이렇게 쓰셨는데 정말 그 3명의 학생들의 그 다름들이 그래서 그 3명이서 피어내는 갈등들이 너무나 묘하면서도 복잡하면서도 다 이해가 되는 지점이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등생이 되고 싶은 모범생이라는 그 지점도 그 은이라는 캐릭터가 계속 쌓아가고 있는 그 지점들도 묘하게 짠하면서도 그 짠한 면이 사실 나한테 피어왔던 것들이기도 해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그 학생들 3명 모두가 다 어떤 납작하지 않고 다 나 같은 모습들인 거예요. 아랑이도 나 같기도 하고 은희도 나 같기도 하고 연도 나 같기도 하고 해서 절대 좀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들이 지금 학교 생활을 하면서 묘하게 그 이야기를 쌓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등생도 모범생도 아니었고 정말 착한데 잘 놀기 바쁜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범생이자 반장의 이야기는 사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옆반에 반장 한 개 틀렸는데 운 거 봤어? 막 이런 얘기하면은 진짜? 말도 안 돼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 안에 있었던 그 아이만의 깊은 사연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뒤늦게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사연들이 있잖아요. 뿌리가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읽다 보면은 연두의 성격이 대단하다. 그 질투감이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 5권을 통해서 이번에 그 질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어떤 환경에 좀 살고 있는지 그 따뜻한 가족의 한마디 안에서도 뾰족한 것들이 어디에 숨어져 있었는지가 딱 나타났던 화여가지고 권이어가지고 5권을 읽고 진짜 너무나 뭐랄까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약간의 공포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또 그리셨나 오늘 물어보지 않을 수 없겠다 맞아요. 싶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편집자님? 네, 저 오늘 오기 전에 또 한 번 쭉 읽었거든요. 그 이전에도 이제 이 연두의 그 분노가 한 방울 두 방울 쌓이는 것에 너무 이 표현이 진짜 명장면이다 막 이러면서 감탄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독서 모임을 꽤 낙천적인 아이라는 원소윤이라는 그 스탠딩 코미디언 그 작가님의 책을 읽고 그분도 대전 분이라서 대전 이야기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쓰시기도 학창 시절 얘기를 쓰시기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 미묘한 인간관계에서의 그 친구랑 멀어지게 되는 어떤 계기들을 이렇게 에피소드처럼 쓴 게 있었는데 이 연두의 아빠가 그 친구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 친구와 나와의 사이에서 내가 좀 더 위에 있어야 하는 어떤 그 미묘한 권력의 위치를 늘 그거를 의식하고 내가 그걸 가지려고 하는 어떤 사람과 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주체일 때는 이제 연두 아빠가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옆에서 그걸 알아차리는 어떤 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하는 또 친구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를 막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관계를 나는 주로 좀 그런 걸 캐치하게 되면 이 사람 나보다 좀 더
이렇게 위에 있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어떤 게 느껴지면 조금 이렇게 거리를 한 발짝 이렇게 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과 동시에 나는 또 그런 적이 없었나라는 것도 또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그런 연두의 아빠 아래에서 크고 있는 연두의 입장에서 연두가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연두 스스로 조금 체화했을 수도 있겠다 막 그런 생각도 맞아요. 들기도 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다룰 이야기 안에서 다 가족 관계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것도 또한 인간 관계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다시 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읽히게 네, 되는 네. 거예요. 약간의 그 맺고 있는 인간 관계, 가족이라는 원초적인 관계 안에서의 아이가 이렇게 어떻게 행동하게 되나? 약간 그런 것도 좀 보게 되었어요. 맞아요. 그 아빠가 얘기해준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법이라는 그 방법이 아빠의 경험을 토대로서는 서로가 상호적으로 친한 게 아니라 내가 걔를 편하게 대하는 방법에 가까운 느낌인데 이제 그거를 딸내미한테 얘기해주는 그 지점이 그 앞서 나오는 장면 중에 아랑이를 차에 같이 태워주는 장면이 있는데 연두는 정말 착하다 이런 장면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착하다 하면서 왜 이러니까 아빠라면은 그 맞아. 시간 동안에 걔는 밖에서 버스 타고 더 늦게 돌아올 시간이 동안 더 오래 걸릴 동안 공부 못하는 건데 너는 그런 것도 괜찮은 거잖아. 착하다라는 그 말이 정말 다시 생각이 나면서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또 아랑이의 부모님은 아랑이의 공부나 이런 거에는 상담을 잘 안 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공부에 대해서는 뭐 하루 공부 못한다고 뭐 못하니 이런 식의 얘기를 그냥 쉽게 하고 네. 당구장 아르바이트를 보내거나 보내고. 이런 상반된 것들이 너무 복잡 미묘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진짜 읽다 보면은 나의 그런 학창 시절 생각이 되게 촘촘하게 다시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던 신기해요. 대사들도 네. 생각이 나기도 해가지고 아 그때 걔네 엄마는 이런 거였구나, 걔는 이런 것 때문에 어두웠던 거구나 이런 것들이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되게 천천히 보게 되고 또 후다닥 읽더라도 다시 앞에를 읽게 되고 이런 대사를 다시 읽게 되고 뭐 이런 만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5권을 또 나와서 읽으면서 또 저는 좀 뭔가 애정하는 캐릭터는 은희에 좀 가까운데 좀 다르기도 하지만은 은희가 그 마음을 제일 많이 애쓴다고 할까요? 그 애씀이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혼자 밥 못 먹기도 하고 남이 혼자 먹는 것만 봐도 헉 놀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또 이번에 울었던 장면이 그 수학여행 간다고 자리를 맡아놓는데 네. 처음에는 읽다가 그냥 그 수학여행이 생각보다 즐겁지 않았다 해서 뭔가 울먹였을 때 같이 울었는데 다시 읽을 때는 이제 빈 차에 아직 어두운 차에 그 기사 아저씨가 문 열어줘가지고 딱 올라가면서 웃는 컷이 있어요. 한껏 왼쪽에 있는 컷인데 그 웃는 거 보니 너무 슬픈 거예요. 결과를 알고 엉엉 울었어요 진짜. 근데 그 코멘터리 북을 읽었더니 좋아하는 컷입니다라고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 어두운 대비에 하은이의 되게 밝은 얼굴이 좋아하는 컷이라고 하셔서 저도 다시 또 거기 안에서 울 뻔했던. 네. 저 6권을 그릴 힘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막 요즘 1교시, 2교시 올리실 때마다 너무 응원하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 6권 예고에 연두는 교무실에 잠깐 들려라 하는 이 담임 선생님의 미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 미소를 확대 막 하고 싶잖아요. 갑자기. 왜지? 1등 했나?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30등 했나?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면 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연두는 그 내가 열심히 하는 거를 아무 세상에 몰랐으면 좋겠어. 그리고 연애도 지금 할 그게 아니야. 너무 사치야. 이거는 공부만 열심히 지금 혼자서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예고편 보자마자 드디어 발휘가 되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1등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막 흥기증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여기 틈틈이 공부법이 맞아요. 나오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게 작가님의 그런 노하우도 담겨 있는 게 있는지 궁금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 유튜브 검색해보고 제가 그 이번 전시 지금 합정동 오디오엠이라는 문구점에서 지금 팝업 전시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진원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멘터리 북이나 뭐 과거 작업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예전 교과서랑 그쪽에서 그 문구점에서 옛날 학교 책걸상을 구매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걸상을 약간 그 아랑이나 그런 학생들의 책상처럼 꾸몄는데 그래서 예전 교과서 같은 거 사서 거기다 같이 놓고 그 중에 한 권으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을 꽂아놨거든요. 맞아. 네, 제가 이번에 이 5권에서 그 공부법을 하고 싶어서 그 책을 이제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또 읽을 시간이 또 안 돼가지고 그 책은 읽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검색해서 보니까 이제 그 공부법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랑이의 공부법인 아침에 일어나서 수학 문제를 하나 외운 다음에 하루 종일 짬짬이 그 문제를 머릿속으로 푼다. 이건 진짜 제가 어디서 본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해요. 난 수학 문제를 머릿속으로 푸는 것도 좀 상상이 안 되는데 그걸 하루 종일. 그 하루 중에 책을 못 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외워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찾은 거고 또 이 책이 그 구매를 하실 때 보면은 어머니들이 약간 교육적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있죠, 분들에게 있죠. 조금 호응을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법을 넣기도 했어요. 와. 보답. 와. 과연 6권에는 점점 막 문제 푸는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막히고. 제가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 연두 아빠가 약간의 연두 아빠의 진짜 본 모습이 5권에서 좀 나왔는데 그 이런 전조 증상이 1권에서 아랑이를 태워줄 때 아빠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1권이고 이번 5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권 그릴 때 이 아빠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렸고 그러면서 되게 관심 많은 자상한 아빠인 것처럼 이제 그렸지만 약간씩은 조금 쎄하다 싶은 느낌. 근데 그것을 드디어 5권에서 이제 딱 그리게 그러니까요. 돼가지고 소름 좋았고. 끼쳤어. 네. 근데 조금 저는 이제 너무 좀 뭔가 갈등이 좀 과하게 그려지는 건 원치 않아서 그 아빠의 그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가 좀 고민이었어요. 근데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늘 좀 밋밋한 이야기만 진행이 되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은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어느 정도 타협한 약간 귀엽게 생긴 연두 아빠의 그 동그란 얼굴에서 크 웃는 모습도 좀 무섭지만 귀엽게 우는 거 진짜. 네,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이번에는 그 소름 끼친다고 느낄 정도로 잘 그려진 정말 원래 잘 그리시지만 이렇게 잘 그리시다니라고 느꼈던 컷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아랑이가 그 차에서 뒤돌아보면서 연두가 원래 드라마를 안 보지만은 가족 내에서는 안 보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아랑이는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래? 그래서 딱 뒤돌아볼 때 가족들의 표정이며 내가 뒤돌아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아랑이가 된 것처럼 그런 몰입감이 확 느껴질 정도로 약간 진짜 막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두 아빠의 그런 표정이며 웃으면서 절대 연두는 뒷모습이지만 웃고 있지 않았을 게 뻔한 그 장면도 느껴지면서 또 그 코멘터리에 써 있었던 건데 말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 원래는 그 아빠의 그 책을 이제 다 읽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아빠가 그 대학 진학을 도와준 친구가 나오잖아요. 원래는 아빠보다 더 좋은 데를 가는 걸로 생각을 하셨다가 그냥 같은 대학으로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 지점도 맞아 이게 조금 더 뭔가
갈등이 막 있지 않으면서도 묘하게 어디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의 이상한 질투심을 유발하는 딱 그 선인 것 같은 거예요. 읽으신 분들만 이해하시겠지만 그런 선들을 부단히 진짜 고민하고 그리시는구나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잘 몰랐지만 아니 곁에 있어서 잊고 있었지만 작가님은 천재셨다는 그래서 왜 여태까지 같이 얘기한다 할 말 너무 많은데 맥주 잘 마시는 언니인 줄 알았는데 맥주 제일 빨리 마시고 빨리 마시라고 말하는 언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강력 있게 그리고 진짜 저 궁금했어요. 빗줄기를 어떻게 그리시는지. 비가 많이 그냥 선을 네. 이렇게 하얀 선을 긋는 네네. 방식인 건가요? 네네. 오, 그린 거예요. 네, 뭔가 또 새삼 빗줄기의 막 뭐랄까 비의 강도 이런 것들도 약간 다 의도인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거 얘기해 주는 날 하필 이렇게 어둡고 비가 많이 내리다니 싸한 걸로 분위기가 끝나버리고 막. 웃고 있지만은 진짜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네. 그 당구장 장면을 그리느라 좀 힘들다라고 했던 얘기했었거든요. 당구장이 이제 사람이 좀 바글바글한 당구장이었어야 돼가지고 그 부분이 좀 어렵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6권을 조금 스포하자면은 6권에는 그 엑스포 장면이 나와요. 엄청난 곤충신이 인파? 그 엄청난 인파 속에서 줄 서거나 뭐 그러는 장면들을 지금 막 그리다 왔는데 그래서 아이고 진짜 힘들다. 손 괜찮으신 건가요?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장면도 많이 나오고 교실이나 그런 컷이 딱 나오면은 그래도 30초는 보자. 이거 그냥 넘기기 너무 애쓰셨으니까 30초는 봐야 돼. 그래서 구석구석 애들 슬리아 그 신발 주머니 다른 것도 막 보고 색깔 다른 것도 보고 한참 보셔야 돼요, 정말. 맞아. 근데 그 북토크 할 때 그 초등학생들이나 그 북페어 때도 그렇고 독자들이 오면은 내용을 정말 이제 꿰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한 번 읽질 않고 네. 그리고 뭐 집에서 이제 가져온 거를 사인 받고 싶다 하면서 가져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책이 정말 이렇게 해줘서 와가지고 뭐 책 말고 뭐 굿즈 뭐 키링이 뭐 있다거나 이랬을 때 그 하나하나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은 엄마도 읽었고 아이도 읽었지만 엄마는 이렇게 세세하게는 이제 잘 모르시는데 엄마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뭐 어떤 장면에서 나왔던 뭐야? 이게 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저는 사인하면서 막 울고 있어요. 너무 기뻐서. 진짜. 우리 그 초등학생 정말 미래고 너무 미래의 독자 확보하셨네요. 저는 이 책이 정말 어른과 아이가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이잖아요. 근데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른의 후기도 많겠지만 그런 아이들의 후기 중에 또 기억 남는 게 있으실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게 직접 앞에서 얘기한 독자거나 아니면 또 이번에 그 보틀 라운지에서도 북토크 하셨었잖아요. 네네.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 3명 중에 누가 제일 좋아? 누구랑 뭐 비슷해?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제가 던지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골고루 나와요. 그게 저는 조금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연두를 미워할 것 같은데 연두랑 비슷하다는 친구도 되게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은이랑 비슷하다는 친구는 대체적으로 좀 수줍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 캐릭터 하나하나를 좀 진짜 어떤 사람 얘기하듯이 엄마한테 얘는 이런 애고 뭐 이런 애고 이렇게 막 소개하는 거를 들으면 이제 너무 흐뭇하고 또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만화 장면이나 그 자기가 좋아하는 주인공을 그림 그려서 선물로 이제 들고 오는데 그 조카들이 이제 그려서 이모 주는 그런 느낌으로 너무 감동적이고 고맙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사생대를 이벤트를 한번 해보는
진짜 좋다. 좋겠다. 네. 너무 좋네요. 와. 또 캐릭터가 다 너무 다르기도 하고 네. 그리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5권이었고요. 이제 6권이 11월에 너무 기대됩니다. 또 만나볼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또 표지가 매번 음. 캐릭터도 다 다르고 음. 색깔도 너무 예쁘잖아요. 맞아요. 기대돼요. 제발 스포 좀요. 표지 색깔이라도. 너무 잘 읽어주시고 얘기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네. 제가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이것이 새입니까? 먼저 할까요? 네. 네, 이 책은 바람북스에서 나온 그래픽 노블인데 아르노 네바슈라는 좀 낯선 작가분의 책이에요. 첫 그래픽 노블, 첫 만화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보통은 그림책만 작업하시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신 건데 제가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예술가스럽게 생긴 수염이 이렇게 난 분이셔가지고 막 멋있다 하고 봤는데 저보다 어려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래요? 당연히 할아버지. 근데 이제 그림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맞아요. 네, 제가 이 책을 이 바람북스라는 이 곳이 이런 책을 그래픽 노블을 많이 내더라고요. 네.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시나 싶게 되게 고급스러운 양장책을 또 사이즈도 크고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돈 많이 써서 만든 책이다 싶은 책을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하시고 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다 되게 멋있는 책을 이제 만드세요. 근데 가끔 책을 저에게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이 책은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이 책은 제가 직접 구매한 책인데 제가 어디선가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따로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이것이 새입니까? 그리고 부제가 브랑쿠시와 세기의 재판인데 원제는 그 브랑쿠시 대 미국이더라고요. 이게 브랑쿠시라는 그 유명한 그 조각가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 미술 교과서에서도 늘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브랑쿠시가 원래 프랑스에서 작업을 하는데 미국 뉴욕에서 개인전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브랑쿠시가 자기의 그 조각품들을 다 배편으로 이제 미국으로 보냈는데 미국 세관에서 이제 그 작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게 미술 작품이면은 관세가 없는데 미술 작품이 아니면은 세금을 붙여야 돼. 이거는 과연 미술 작품일까 아닐까 막 고민하다가 이건 미술 작품 아니야라는 결론을 내고 세금을 40%나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술 전시를 기획한 그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 작가도 그렇고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뭐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이 작가 입장에서는 이게 예술품이 아니야? 네. 게다가 유명한 작가인데 그래서 그 미술 뉴욕에서 전시를 하려고 이제 기획한 그 쪽에서 그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그 재판을 하게 됐어요. 그 재판을 담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을 이제 만화로 그린 거예요. 이 작가가 했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어떤 수업에서 그러니까 저작권 관련 수업을 들으셨는데 거기서 이 일화를 알게 되시고 이거를 자기가 한번 만화로 그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만큼 되게 흥미로운 좀 주제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얘기도 많고 뭐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런 얘기 또 예술가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작품의 좀 큰 특징이 이 작품은 두 가지의 형식이 이제 약간 반복되는데 하나는 그 브랑쿠시가 그 작업을 하고 이 재판의 과정을 이제 전해 듣고 하는 브랑쿠시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재판의 과정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재판은 과정은 그 브랑쿠시는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이 재판 미국에서 열리고 그래서 그 브랑쿠시가 직접 재판에 참석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만화 안에서는 이 브랑쿠시랑 굉장히 친한 사람으로 그 유명한 그 누구죠? 그 유명한 작가가 나와요. 잠시만요. 마르셀 뒤샹. 뒤샹이 친구인가 봐요. 네. 그래서 뒤샹이 이 재판에 참석을 해서 이 재판에 오지 못한 친구에게 이 재판을 상세하게 알려줘야겠다 해서 이걸 다 그려요. 그리고 글도 쓰고 그렇게 뒤샹이 그린 그림으로 표현이 돼요. 이 재판 맞아요. 과정이. 그래서 그 판사가 한 얘기, 판사가 그때 뭐 이런 식으로 노트를 했다, 뭐 손이 어땠다 이걸 막 관찰해가지고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되게 흥미롭고 또 자칫하면 지루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좀 변주를 줘가지고 덜 지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판결은 그것이 예술이다라고 하긴 했는데 다행인데 정말 미국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읽으면서 진짜 그렇게 또 옛날도 아닌데 맞아요. 왜 이게 그렇게 요즘도 됐을까? 그렇게 관세가 계속 뉴스에서 시끄러운데 뭐라고 갑자기 왜 이거를 관세를 매겨가지고 이런 재판까지 만들었지? 약간 이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1926년이면 네. 그렇게까지 그리고 이미 이 마르셀 뒤샹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 사람은 또 오죽해요. 그 뭐 변기로 뭐 맞아. 만들고 그랬던 때인데 또 이렇게 운이 안 좋으면 이럴 수가 있다. 황당한 사건이 이름을 다르게 지었다면 괜찮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새가 아닌 다른 정말 새에 그냥 너무 집중해 버려서 음. 판단해 버리는 건가?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 중에 계속 이게 왜 어. 새인지 계속 물어보는 머리가 있으면 새일까요? 막 이러면서 물어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술 작품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가름하기 맞아. 위해서 많은 증인들이 맞아. 나오잖아요. 뭐 예술가도 나오고 네. 뭐 예술 잡지 편집장 편집장도 나오고. 나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예술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술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약간 뭐 기술자가 만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재판장에서 이게 예술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자기들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술 작품이라고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일단 이 작품이 유일무이한가. 그게 첫 번째더라고요. 이게 복제품이 여러 개 있으면 이건 공산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일무이한지 그리고 이게 실용적인 쓸모가 있는지 있으면 안 돼. 실용적이면은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술 작품은 결국에 무쓸모해야 된다. 그리고 기계로 다 100% 기계로 했으면 또 안 돼. 작가가 직접 손으로 제작을 한 거여야 된다. 맞아. 이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또 지금은 아니고 그 과거에 그래도 꽤 오래 전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을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이 내용에 보면은 이 재판이 계속 신문에 맞아. 실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결론이 났을 때도 굉장히 크게 뉴욕 타임즈 같은데 나오는 일면에 딱 걸로 나온 걸로 나오고 봐서는 그쪽에서도 굉장히 황당했거나 굉장히 큰 사건이 아니었었나 싶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만약에 이 똑같은 거를 노동자가 그렇게 깎아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예술품인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또 그 최근에 그 먼저 온 미래라는 장강면 작가님 책을 봤을 때 그 이제 AI가 소설을 쓴다면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 어떻게 그것을 문학성을 우리가 따질 것인가. 근데 그런 예술성이라든가 문학성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식의 우리가 흔히 말하고 판단하고 높게 쳐주는 가치가 있는 그런 가치의 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고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말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설득되지 않는 어떤 부분들 이 안에서도 그 예술 작품이 나에게 영감을 주고 그런 걸 이게 좀
느낌을 줘야 된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 아름다움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미감을 일으켜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진짜 실제 존재하나? 이런 거에 되게 의문이 나게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그림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뻤어요. 색감이나. 네. 그러니까 모든 컷을 엽서로 만들어서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맞아. 모든 컷이 예뻐요. 이럴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어떤 식이냐면 이분이 보니까 이제 그림책 작업을 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판화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화를 판화로 하진 않았겠지만 그 채색한 방식이 판화랑 비슷하긴 해요. 진짜 그래. 되게 이렇게 딱 제한된 몇 가지 색을 이렇게 딱 평평하게 사용하면서 그것에 겹쳐가지고 나오는 색까지 이제 사용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사인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인이 예술인데 사인을 판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판화로 해서 되게 엽서 크기 정도의 그 투명한 그런 뭐 OHP 필름 같은 것을 한 4장 정도, 근데 그거 각각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마다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다른 색깔 롤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로 해서 처음엔 파란색, 다음 거는 빨간색, 그 다음 노란색 하면 점점 어떤 모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 등장하는 어떤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 한 다음에는 거기다가 이렇게 색연필 같은 거를 또 다시 조금 더 첨가해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는데, 멋있다. 그 사인 받고 싶어서라도 진짜 받고 싶네요. 줄이 엄청나게 길 것 같은데, 왜냐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린 데다가 또 요쪽 사람들이 또 수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인 받으러 온 분도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말을 걸더라고요. 그럼 이분도 또 길어지고 않으면서 왠지 우리 도서장관들 생각해 보면은 그 또 스태프분들이 또 약간 정리도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할 말 계속 하는데 뭐 하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손은 또 막 손짓을 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멋있는 그 사인이 딱 완성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그림이 잘 그린다. 잘 그린다는 말밖에는 진짜 무슨 모든 말을 할지 페이지가 모르겠어요. 네, 너무 멋있더라고. 네. 색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 한 명의 예술가의 그 생각을, 철학을 계속 담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좋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모든 판결이 다 난 후에 또 마치지 않은 별로 거기에 관심 없다는 듯. 앉아 계셔요. 자기의 어떤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되는데, 이런 것도 좋았고, 이게 사실 126페이지니까 뭐 그렇게 두껍다고 할 수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리고 글씨가 또 이런 그래픽 노블 치고 많은 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꽤 오래 걸렸어요, 읽는데. 그림 한 컷 한 컷을 좀 보는, 음미하는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읽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분명한 사건이 있는 이야기인데 책의 분위기나 흐름은 또 그렇지 않은 면이 그 약간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네. 그 지점도 좋았고 정말 보는 재미가 있어서 저는 원래 이거 좀 가격도 있고 몰랐던 책이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또 이런 거 좀 소장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샀는데 소장같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뭔가 이동진 네네 님이 뭔가 띠지에 써 있었어요. 이렇게 뭐 했나 봐요. 네. 유튜브에서 몇 달 전에 네네네.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봤는데 검색해서 있는 거를 캡처를 해놨었던 거예요. 그 뭐죠, 천국이오를. 그러고 나서 갔는데 없는 거 사이에 그 사이에 누가 빌려가서 못 찾다가 뭐지 했더니 누가 빌려간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다 이러면서. 저 파이아키아 거기서 처음으로 선정한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서 더 화제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픽 노블 추천하는 게 사실 잘 없잖아요. 네, 기회가. 네네. 근데 이번에 또
잘 됐네요. 그래서 이 작가분의, 그러니까 제가 이 바람북스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니까 새 책이 또 곧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분의 네, 오. 근데 그 만화는 아니고 그림책인 것 아하, 같아요. 네. 네. 좋은 작가를 또 벌써 아름답네요. 네. 네, 네. 여기까지 이것이 새입니까? 아, 그런데 네. 제가 약간 어. 짧게 첨언하고 싶은 네. 것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생각난 또 책이 한 권 아, 있어서 네, 이 책도 좀 요즘에 나온 신간인데요. 그 유승환 작가님이 그린 만화인데 내 마음 하나 잊지 말자는 것이다라고 그 나혜석 작가의 생애를 다룬 만화예요. 와. 그래서 이 브랑쿠시의 어떤 하나의 짧은 기간의 그 어떤 에피소드를 이제 그렸다면은 이 만화는 이 사람의 거의 이제 전 생애를 다룬 네. 만화거든요. 네네. 그 좀 마지막에 죽는 장면까지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 엄청 큰 프로젝트를 이 작가님이 하셨구나. 그렇네요.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가의 발을 보니까 이분이 이 나혜석 작가에 대해서 뭐라고 했더라? 그 만화 선배님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분이 거의 그 나혜석 작가가 처음으로 만화를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사컷 만화 같은 건데 네. 그에게 최초라는 수식어가 여러 붙어 있지만 무엇보다 내게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만화가였다. 선배에게 헌정하는 만화를 그리고 싶었다. 이렇게 유승환 작가님이 작가의 말을 여기 있다 스티커. 썼더라고요. 네네. 오. 네네네 맞아. 네컷 만화. 네. 그러니까 여자가 있는 네컷 만화인데 이제 친구를 이제 모델로 그린 건데 그 집안일은 다 하면서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제 딴 생각하는 거죠. 만화풍의 생각들을 머리로는 신여성의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런 거. 근데 지금 봐도 너무 감각적이고 맞아요, 그렇죠, 정말. 네 예뻐요. 그 회화 작품도 다 너무 멋있고 이게 이것이 새입니까랑 거의 같은 시대더라고요. 와. 같이 놀랍다. 읽기 너무 좋은 책이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승하 읽어보겠습니다. 작가님의 내 마음 하나 잊지 말자는 것이다까지 네. 같이 네. 읽으면 좋을 책으로 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편지님 책 제 책 할까요? 네. 네. 저는 순간을 달리는 할머니, 혼자의 시툰을 그리시는 엄유진 작가님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뒤에 작가 후기를 이렇게 네, 너무 재밌게 그리셨어요. 지구상에 몇 없는 유능하고 독보적인 편집자를 만나게 된다라고 2023년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 책이 2025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샀는데 2025년 7월 14일에 3쇄 네, 찍으셨습니다. 와. 네, 와. 엄유진 작가님은 자신의 엄마하고 이제 또 아빠하고 자신의 남편하고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를 인스타툰으로 늘 그리고 계시는데 연필로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림이 너무 좋아요. 너무 뭐랄까 이렇게 잘 그리는 장면들이 되게 놀랍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이제 엄마는 이제 순간을 달리는 할머니라고 표현을 했지만 치매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아버님이 또 병에 진단을 받으셨죠. 아, 그래요? 파킨슨병을 또 아버지께서 그렇구나.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이제 걷기 어려워지시는 그 상황을 지금 인스타툰으로 또 그리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있으면서도 외국인인 남편을 도와줘야 하는 입장과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입장과 자신의 일을 해야 되는 입장과 그와 동시에 부모님을 계속 돌봐야 되는데 그 엄유진 작가님의 형제가 오빠 한 명, 남동생 한 명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두 분 다 해외에 있어서 미국과 스위스에 계셔서 작가님이 이제 거의 장녀처럼 하고 네. 계시는데
그래서 이 안에서 그 형제들 간의 그 위기 상황이 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누가 대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더 도움을 줄 것이냐. 왜 글썽글? 눈을 못 마주치겠어. 글썽이셨어요? 글썽이었던 건 필자님. 네, 그런 위기도 겪고 그러면서도 그 슬픔과 위기를 극복하는 그 유머의 힘. 맞아. 그게 한 컷 한 컷에서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면을 좀 갖고 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엄마가 이제 철학자이자 그 철학 강의를 하시는 네. 분이셨는데 그 마지막 강의를 할 때 그 얘기를 하셨죠. 제 기억이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깜빡깜빡할지도 모르지만 늘 해오던 이론 설명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제가 깜빡한 것이 있거든.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후 무엇을 놓쳤는지 꼭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마가 있다고? 그러게요. 저 못 들어봤는데. 그 매 네. 순간에 그 농담에 음.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런 게 들어보지 못했던 차원에 맞아요. 한번 꺾어서 말하는 그 재치가 맞아요. 보통 아니시더라고요. 그게 아빠한테도 있고 엄마한테도 네,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유진 작가님이 버티고 그것을 맞아요. 끈질기게 해낼 수 있는 음. 힘도 엄마 아빠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맞아.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내가 내가 이제 그림으로 남겨놓겠다. 그래서 그 1편에 맨 막 뒤에 딱 명대사가 있습니다. 엄마는 마음껏 잊어버려. 내가 모두 다 추억할게. 라고 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다. 엄마 아빠의 어떤 이야기를 순간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안에서도 뭐 매우 이렇게 웃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계속 속으로 울게 되는 맞아요. 네, 그런 장면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감정의 기복도 진짜 그 기록하는 작가님의 그거에 따라서 막 그 뭐랄까 엄마랑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정말 화가 나기도 네. 하고 자꾸 왜 나보고 집에 가라 그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방금까지 막 고조됐다가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왔을 때는 또 엄마가 아무 일도 다시 리셋되어 있는 듯한. 없는 평화로운 어떤 얼굴로 맞이하고 같이 웃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당사자도 무너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지켜보는 딸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매우 현실적으로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가장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권 마지막쯤에는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가 아이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부모의 부재를 오래 슬퍼하기보다는 그것을 이제 잘 극복하고 성장해가는 어떤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바라는 그런 모습이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내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을 다시 부모님한테 대입하면서 거기에서 응원을 받는 힘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이 엄유진 작가님의 어떤 우리가 봤을 때는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보이는데도 그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되게 누구보다도 행복한 순간들을 잘 만들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1, 2권에 정말 꽉 차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말만 많이 좀 듣기도 하고 또 지금 워크숍 했을 때 수강생분이 되게 좋았던 책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한번 읽어봐야지 했다가 이제 이번 기회에 읽었는데 뭔가 분명히 슬픔이 시작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삶에서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웃음도 있고 또 농담도 오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만드는 건 또 그 구성원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가지고 뭔가 나의 가족과는 다르지만 이 장면은 그냥 본 것만으로도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어른도 있구나. 물론 이게 나오는 어머니가 어쨌든 공부도 오래 하시고 또 작가처럼 이제 소설 같은 것도 쓰시고 또 철학 공부도 하시고 아버지는 그런 분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뭐 문학적인 얘기를 정말 평범하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작가분이 그런 걸 정말 잘 캐치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정말 잘 담아내셨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문학적인 생활을 문학적으로 잘 담아낸 만화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뭔가 이 분들이 뭐랄까 엄유진 작가님이 엄마 아빠 사이가 일단 너무 좋으시고 너무 좋아. 살 수밖에 없는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아빠가 둘. 정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거를 엄마를 그냥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장면을 절대 본 적이 없거든요. 언제나 살아가면서 IC로 시작해서 아빠의 말 한마디로 A로 엄마가 끝나는. 불탔던 그런 기억만 있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 싫다 이런 고집을 피울 때도 내가 아는 어른이나 내가 아는 부모들은 가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 막 됐어 가던지 이렇게 쾅 닫아버리고 막 이런 건데 그럼 가야지 뭐 이렇게 가는 식인 건데 그 한마디 한마디도 그들만의 핑퐁들이 오가고 그 한마디가 있어야지만 갈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들이 판타지 같다. 이럴 수도 있구나. 네. 근데 좋은 예시는 봐야 안다. 맞아요. 상상할 수 없었던 상상이 안 돼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목이 참 좋더라고요. 순간을 달리는 할머니라는 제목이 이 만화가 품고 있는 그 재치처럼 다가왔어요. 그냥 이게 지금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애쓰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순간을 달리는 할머니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네.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완결이 안 된 거잖아요. 이야기상 지금도 연재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맞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3권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거 1, 2권이 같이 나오지 않았나요? 네, 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부터 이렇게 드디어 2권의 책이 나왔다까지가 이제 있고 이제 추후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목이 바뀌기도 하겠네요. 아니면은 1, 2권은 이건 마무리가 되고 다른 제목으로 다른 걸로도 할 수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엄유진 작가님을 뵌 적이 있으시죠? 저는 저도. 네. 저도 근데 그림 스타일이 되게 뭔가 이렇게 친근하고 약간 예술적이면서도 이렇게 좀 세련되면서도 좀 따뜻하고 다 손글씨인데도 가독성도 좋아요. 그게 진짜 손글씨. 지금 생각을 못했어요. 모든 페이지가 그러면 그려서 스캔을 받으시는 걸까요? 맞아요. 여기 후기에 그 연필로 그린 그 원고를 낱장으로 이렇게 편집자가 가져가서 스캔을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편집자분이 하시는 굉장히 고전적인 고전적이죠. 그렇죠. 네. 나도 그렇게 들어야 되나? 항상 어렵더라고요. 스캔하는 게. 그래서 글쎄 원고 되는 동안 스캐너 업체가 사라졌어요. 요즘 누가 연필로 그리냐고요. 많던데. 편집자 그렇지만 제가 누구 해낼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러면서 그럼 그걸 맡기는 거구나. 네. 어쩐지 이게 되게 잘 스캔 되게 스캔 잘한 느낌이에요. 가져가셨어요. 역시 네. 다른 거구나.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다라는 꿀팁 얻어가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똘똘 뭉친 가족의 이야기를 즐겁게 봤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한번 네.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을 이야기해볼까요? 이어서 하기 딱 좋네요. 네. 또 약간 현실적인 엄마를 만나볼까요? 맞아요. 현실적인 엄마인데다가 6호선을 타고 가느라고 매우 익숙한 그렇죠. 대단한 네. 목자 형식입니다. 증산에서 시작해서 청구로 끝나는 네, 그런 형식이고요.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구정인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기분이 없는 기분이라는 만화를 만드신 구정인 작가님의 되게 오랜만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그 서점 사이트 둘러보다가 신간이 나왔길래 너무 반가워서 바로 이제 구매를 했어요. 엄마를 만나러 가는 이 길이라는 이 제목이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딱 너무 적당한 맞아.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를 만나러 가기까지의 이야기라서 대단합니다, 진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작가분이 사는 이 작가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 주인공이 사는 네. 이게 증산역에서부터 그 약속 장소인 청구역까지 가면서 그 지하철 안에서 엄마와의 그 이야기를 떠올리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한 정거장 갈 때마다 하나의 에피소드 이렇게 그 엄마와 과거에 있었던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던 에피소드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주인공이 임신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 계획에 없던 임신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엄마를 이제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엄마와는 이렇게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서 연락을 안 한 지가 꽤 된 사이인데 임신을 하고 보니 이제 엄마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엄마를 만나러 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엄마를 만나면서 끝이 나고요. 이렇게 한 지하철역마다 그러니까 소 제목이 그 지하철역 이름인데 뭐 월드컵 경기장, 마포구청역 이렇게 서울에 있는 6호선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너무 신선하고 머리를 잘 쓰신 것 같아요. 되게 재밌고 정말, 네,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네. 같이 맞아요. 타고 가는 현실판 이제 서울 여행 현실. 맞아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다가도 이제 딱 넘기다 보면 마포구청역 이제 현실로 잠깐 왔다가 아직도 여기야 막 아직도 여기구나 생각할 거 많겠구나. 그래서 진짜. 각각의 그 에피소드를 보다 보면 이 주인공이 왜 엄마를 이제 안 만나는 선택을 했는지 그게 이제 안 만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맞아. 그럼에도 저기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걸까 뭐 이런 좀 궁금함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서사를 가진 이야기라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이렇게 나열되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건데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볼게요. 정말 좀 엄마가 너무 차가운데 진짜. 좀 너무 이렇게 화가 나는 지점이 정말 네. 있었어요. 여러 번. 네. 엄마가 너무 무심해. 아니 무심하다 못해 그 어떤 그 딸의 그 자존감이라는 것을 정말 약간 눌러버리는 네 그런 좀 말을 아까 그 수간을 날리는 할머니와 완전 다른 판으로 180도 다른 판으로 동시에 읽으니까 되게 온도차가. 묘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쪽이 더 왜 익숙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길이야. 그 순간을 날리는 할머니에는 유머가 있잖아요. 아 맞아. 이 집엔 유머가 없어요. 유머랑 그래서 네. 유머도 없어 여기는. 친구 엄마의 그 유머에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따뜻하고 유머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슬펐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 이제 에피소드 소개해 볼게요. 이 주인공이 이제 부모님이랑 다 같이 가족들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첫 생리를 하게 돼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화장실 갔다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생리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차에서 생리대를 꺼내서 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기 보면 걱정도 축하도 당부도 생리대 사용법도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좀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엄마의 감정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는 그런 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 입학식이나 졸업식 같은 행사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는 이제 그런데 잘 오지도 않고 이게 늦어요. 가봤자 지겹다 이러면서 그걸 같이 축하해주고 드디어 이제 졸업하네라는 마음이 이제 없으신 거죠. 그리고 와서는
졸업식 끝나면 집에 가서 칼국수를 끓여 먹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맞아. 좋아요. 이런 날이라도. 응? 나가서 피자도 먹고 이런 거기에 좋을 이제 텐데. 한마디 붙어 있는 나 칼국수 안 좋아해 음. 말 한마디가 또 그러니까 엄마는 되게 실용적으로 음. 나가서 먹어봤자 뭐. 비싸고 그렇지 사람만 않냐. 많고 전혀 이제 공감되지 않는 말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외모에 대한 이제 또 그거 공격이 안 들어올 수가 없죠. 어떻게 해도 다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살이 쪘다, 뭐 빠졌다, 뭐 너 아유 참 근데 이 그림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그림이 그 제가 아까 소개했었던 그 만화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그려진 그림인데 너무 뭐랄까? 너무 디테일하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려나? 너무 살아있어. 맞아요. 엄마의 이 얄미운 표정이 살아있어. 너무 네. 칼을 깔고 그리신 것 같아. 너 살찌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어. 약간 엄마가 어떤 포즈를 취하는데 목도 너무 짧고 이렇다는 거를 엄마가 이제 보여주. 마치 조롱하듯이 얘기를 하는 왜 거예요. 그러실까?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뭔가를 하면 머리를 스타일 바꾼다던가 뭔가를 하면 이제 엄마가 또 뭐라고 할까봐 벌써 기분이 또 안 좋은 거예요. 엄마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지 남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죠. 꼭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때 이 주인공이 하는 생각이 엄마는 엄마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었어? 솔직한 말을 듣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뭐 그렇게 솔직한 얘기 해달래나요 그냥. 그러니까 엄마한테 말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구나 싶었어요. 이거 맞아요. 읽는 동안에 우리가 다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 말들이 해봤자 안 먹히고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으니까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죠. 네. 참 정말 그리고 이것도 심했다 싶었던 거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엄마한테 말을 했더니 그러면은 기대되는 엄마의 반응이 뭡니까? 아유 잘 헤어졌어 라던가 괜찮아라는 걸 좀 기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유 걔도 네 성격 감당하기 힘들었겠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면 진짜 진작에 손절했을 거잖아요. 그 친구가 안 됐죠. 네. 그렇죠. 사실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당연히 엄마와 연락하지 않는 거 잘했다 이런 생각하게 되고 맞아요.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엄마의 말을 다 감당하며 엄마랑 지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 성인이 됐기에 그냥 그렇게 용감하게 엄마랑 연락을 끊을 수 있게 된 이 주인공이 나의 듬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는 과연 무슨 말을 해줄까? 또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벌써 엄마 표정이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그 초반에 엄마한테 2년 만에 연락을 하는 그 문자 메시지 창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이 엄마 말로 2개가 되어 있던 게 책을 다 읽고 나서 다시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연락다오 해서 답장을 안 했어. 그다음에 이제 2022년 5월에 선영아 잘 지내니 김서방한테 소식은 듣고 있다. 엄마도 많이 바뀌었어. 다시 연락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건강 잘 챙기고 지내라. 이렇게 뭔가 좀 나 나아졌어라는 얘기를 듣고 답하지 않은 채로 끝나 있다는 것도 많은 걸 얘기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엄마가 좀 변한 건가요? 변하길 희망했었구나 몇 해 전은. 근데 그것조차도 조금 저버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제가 선택한 가족과 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엄마 아빠랑 같이 살 때에는 우리 가족만의 어떤 문제들, 내가 싫었던 대화들 이런 게 오히려 같이 산 그런 기억도 같이 살아서 그런지 오히려 사라졌거든요. 근데 가족들 내가 만든 가족과 살기 시작하면서 이것처럼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처럼 모든 사건들이
모든 에피소드들이 사건화돼서 아, 너무 아프게 다가오는 음. 거예요.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지? 어떻게 이런 말을 들었지? 어떻게 난 거기서 살았지? 근데 그게 너무 나중에서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이게 거기 살 때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더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찾아오는 날이 오는데 그 순간들은 우리는 어떻게 견디고 살아야 되는 건지 이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은 집에 안 간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가끔 명절에는 가긴 하는데 이제 같은 서울 땅에서 살긴 해서 자차로 만약에 가면은 10분이면 가는 집인데도 너무 이 주인공의 마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엄마랑 가끔 1년에 몇 번만 만나고 아예 가진 않고 아빠랑 오빠랑은 만난 지 좀 되게 오래됐는데 이제 이 많은 책을 읽으면서 다 읽어 나갈수록 들었던 게 여기서 주는 교훈은 단 하나다. 만나지 마라. 만나지 않는 게 맞아. 그거는 뭐 틀리고 정답이고 오답이고 간에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해야지만 산다는 거는 생존의 영역이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구나 싶어서 네. 이게 읽어 나갈수록 완전히 고구마를 엄청 먹은 것처럼 맞아. 꽉 이렇게 답답함이 꽉 차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그 맨 마지막에 엄마 만나기 바로 직전에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이제 집에 갔을 네, 집에 가서 언니와 언니 아이들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거의 엄마가 그만 좀 해. 약간 이렇게 이제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격이 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모든 탓을 이렇게 돌려버려가지고 여기서 버럭하고 이제 방에 가서 우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냥 혼자 울고 있다가 이제 문득 깨달았어. 나는 이제 어른이라는 걸. 엄마 집을 나가도 갈 수 있는 내 집이 있다는 걸.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택시 타고 집에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뭔가 뚫리는 거예요. 갈 곳이 있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 천국에 이제 도착했잖아요. 마지막에 저의 머릿속은 제발 그냥 돌아가 집에 가. 그래서 만나지 않아. 안 만나고 가나 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그런 생각을 빌게 되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엄마랑 떨어져 살기 전까지는 모든 귀갓길이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겠구나. 그 파마를 하고 계속 산소리 들을 거를 미리 생각하잖아요. 상상하고.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오빠가 뚱뚱하다. 물 먹기만 해도 너 그거 먹은 거를 칼로리 소모하려면 지금 바로 나가서 지구 한 바퀴를 띄우고 와도 안 빠져. 이런 얘기를 먹을 때 들으니까 근데 옛날 사진을 보면 제가 너무 삐쩍 말라 있는데 오빠 눈에는 얼굴도 막 동그랗지 자기가 아는 사람들보다는 막 뚱뚱한 것도 아닌데 그렇지 그냥 괜히 못나 보이지 이러니까 그래서 머리를 뭔가 자르기만 해도 오빠가 멀리서부터 얼굴 큰 사람 온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하니까 오빠 진짜 미용실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도 미용실을 1년에 한두 번만 가거든요. 근데 미용실 갔다 오면 항상 외모 지적을 들었으니까 가기 싫었던 감각이 남아있는데 이제 욕을 보니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게. 근데 다행히도 엄마나 아빠는 그걸 가지고 오빠한테 뭐라 하거나 빈말이더라도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이 안에서는 온 가족이 사실은 다 모른 척하고 언니조차도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읽다 보면 너무 답답해지는 게 있어요. 이 옷방에서 울고 있는 장면이 왜 이렇게 뭔가 현실적이야. 그쵸. 이 옷방 그 옷만 가득한 작은 방이 창고 같은 방. 그리고 이 주인공이 우는 이 장면 눈물이 이 자세도 제가 슬플 때 앉아 있는 자세인데 제일 구석이야. 그냥 막 진짜 얼굴에 거의 새기듯이 울고 있는 이 얼굴이 진짜 진짜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러면서 근데 저도 그러니까 이 여러 에피소드 중에 저도 공감이 됐던 거는 그 유머 장면이 네. 저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저는 아예 생각을 못 해본 건데 그러게 유머라는 거를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본 적이 없구나. 네, 뭔가 특히 엄마는 누군가를 웃겨보려는 노력을 이제
느껴본 적이 없다. 이제 그나마 뭐 아저씨들은 좀 아재 개그 같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시도라도 하는데 우리 엄마뿐 아니라 엄마 세대들은 누군가를 웃기려는 시도를 그리고 그 약간 딱딱한 분위기를 유머러스하게 넘긴다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네. 맞아요. 뭔가 누군가가 그렇게 실수를 하거나 뭔가 했을 때 옆에서 그런 불호령이 떨어졌던 어떤 그런 기억 네. 때문에 이 꼬마의 마음처럼 엄마가 이제 그래서 어디 갔지?라고 했는데 그게 내 잘못도 아닌데 맞아. 괜히 내가 긴장하게 움츠러들고 되고. 긴장하게 된 그 사건이 너무 많이 느껴본 기분 같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 중에 분명히 혼날 타이밍인데 안 혼난 게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열쇠를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했어. 근데 그 사건이 좀 커졌어요. 얘기하자면은 제가 늘 열쇠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다 걸고 다녔잖아요. 근데 목걸이 그게 사라진 귀엽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에 예전에 그 아파트에 우유 넣는 구멍이 있었는데 제가 밖에서 큰 막대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우유 넣는 구멍에 손을 넣어서 그 돌리는 그 손잡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를 내가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계속 때리니까 아예 잠그는 버튼 있죠. 옆에. 눌린 거예요? 거기가 잠겨버린 거예요. 열쇠로도 안 열리게.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엄마가 왔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열쇠 이제 분을 불렀는데 사장님이 이거는 절대 열 수 없는 거라고 하시면서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쇠 그거 해결법이 너무 손잡이를 무섭다. 네, 그 열쇠 그 넣는 거를. 네, 그래서 그걸 부시는데 그 아파트 전체에 울리는 그 굉음이 막 하는데 저는 그 혼날 거라는 생각에 너무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뭐 칭찬도 안 했지만 혼내지도 않고 아무 말이 없었던 거 참고 계셨나? 어머니가 너무 놀라셔서 할 말을 그때 그 의아함 그게 아직도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렇게도 되는구나. 맞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맞아. 뭔가 작은 실수였는데 그걸 수습하려다가 엄마도 이제 더 걷잡을 수 있을 만큼의 뭔가가 벌어지기도 했죠. 네. 맞아요. 그렇죠. 네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혼나는 편은 아니었었는데 이걸로 반대로 전 친구네 집에 한번 놀러 갔을 때 주스를 엎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더라도 혼난 적은 없었고 그냥 잘 닦아. 이게 혼난 건가? 아니요. 닦아. 너가 닦으면 돼. 놀라지 마. 이런 식의 그냥 듣고 그런 해결법을 그냥 배운 느낌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친구 집에서 그걸 쏟친 순간에 걔네 엄마가 와가지고 한숨을 엄청 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을 너무 심하게 내시는 기억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서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래 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딱 나가서 걔네 집 아파트였는데 그 현관에서 딱 서 있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막 들렸을 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서로 집에 가지 못하니까 그렇게까지는. 근데 그 간 순간에 알게 되는 그 친구의 어떤 면면들이 다른 게 느껴지면서 저는 저희 집은 사실 뭔가 희극인들이 모여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에피소드 대방출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더 싸우는 것도 박력 있게 싸우고 내가 더 슬퍼, 너보다 내가 더 슬퍼, 들어봐 이런 분위기여서 저는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은 제가 서세원 쇼처럼 임진아 쇼를 열어서 엄마한테 1등을 주고 싶은 토크쇼를 열어서 항상 저희 엄마는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 서서 얘기해요. 다 재현해야 돼서. 진짜. 행동을 다 재현. 그러면 아빠는 저거 봐라 또 움직인다 이렇게 막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더 뭔가 웃겼던 기억이 되게 많았어서 근데 그게 당연한 건 아니구나 이 생각을 정말 나중에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저는 포도만 보면 엄마가 생각나는 게 전 포도를 다 먹으면은 그 포도 나무 놀이를 한참 해야 돼가지고 아하. 그 껍질에다가 나무 어. 그 남은 어. 그 대 끼고 네. 트리도 만들고 포도 껍데기로 어. 근데 그거를 다 한 다음에 엄마가 이제 다 하게끔 해주셨던 생각이 나중에 나더라고요. 그게 어. 날파리가 꼬이든 간에 어. 이제 그걸 어. 다 하고 엄마한테 엄마 나무 이러면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진 나무 만들었네. 와. 이렇게 놔두고 엄마 나중에 버려주고 했었던 그 기억들이 남아 있어서 아 그런 게 사실 어디 안 가는 건데 맞아. 정말 사소한 것들이.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요. 생리대가 엄마 왜 그랬냐고요. 저도 첫 그 생리했을 때 엄마가 닭 그 구이해 주셨거든요. 와. 정말 가난한 집에서 와. 왜 한지 묻지 마. 이런 식으로 엄마가 이제 오빠랑 아빠한테 왜 먹는지 묻지 마 이런 식으로 그 오늘 먹는 날이니까 축하해주고 지나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고개 숙이고 이렇게 근데 그게 나중에는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 되게 고맙다. 어떠셨어요, 수신 작가님은? 초경 때? 저는 이제 언니가 있어서 아. 네, 한번 그걸 다 봤거든요. 제가 그 언니의 대처랄까? 대처와 이제 선배님. 네, 그래서 제가 했을 때도 좀 너무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여가지고 저는 오히려 놀라거나 이런 거 없이 그때가 왔다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하고 그냥 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별말 별로, 없이. 네. 근데 이제 드라마 보면은 축하해 하면서 케이크 꽃 주고 막 그게 과연 축하할 일인지 너무 귀찮은 일의 시작이 기괴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처음에 속옷을 이제 브래지어를 하게 됐을 때가 되게 기억이 나는데 맞아. 이걸 평생 해야 된다는 오늘부터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프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절망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여기서 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맞아요. 안 사줬어. 진짜.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아요? 이거는 신고해야 돼. 신고감이야. 아니 그 학교에서 이 학교도 참 이상하지만 학교도 이상해. 속옷을 안 입으면 나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네. 근데 엄마가 가슴도 안 나오는데 무슨 브래지어도 하면서 안 사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서랍장을 뒤져서 언니 거를 입고 갔다는 진짜 눈물. 진짜 이게 읽다 보면은 너무 많은 생각도 나고 너무 많은 답답함이 밀려와서 제발 지금이라도 반대로 목차가 됐으면. 비 오는 날 엄마가 안 오는 건 디폴트인데 혼나. 넌 친구가 없어? 넌 친구도 없니? 자존심. 그 모든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좀 전에 나눴던 엄마 우리 엄유진 작가님의 어머니는 모든 말을 그렇게 아름다운 농담으로 하시는데 엄마 가슴 통증 좀 어때? 이 뜻으로 엄마 가슴 어때? 이러면 뭐 24, 36 더 궁금한 거 있니? 막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엄마를 읽다가 이 엄마 읽으니까 근데 참 엄마에 대한 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글을 쓰거나 그 안에서는 분명히 엄마한테 받았던 사랑이 분명하니까 그걸 쓰지만 그걸 읽으신 분들은 너무 부럽다. 좋은 엄마 있으셔서 물론 좋지만은 굳이 또 저는 안 좋은 얘기를 또 곧다가 쓰긴 좀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냥 그건 제가 그냥 감내하고 마는 것처럼 너무 복잡한 감정들이 곁들여지는 게 부모의 이야기인데 그걸 이렇게 좀 픽션으로 남아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관계를 끊는 자식들에게 건네는 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생각도 들었네요. 영로자의 이상한 나라의 부모님 이야기가 또 떠오르게 맞아, 맞네요. 이렇게 순간을 달리는 할머니와 이어서 역시 뜨거운 얘기는 이런 얘기 할 때 뜨거워지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도야카라 츠즈이 씨. 네, 제가 또 이번에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네, 정말 유쾌한 만화예요. 네, 제가 이번에 최근에 문학동네에서 도야카라 츠즈이 씨랑 노경가 츠즈이라는 책이 동시에 정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권을 같이 사가지고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도야카라 먼저 읽었는데 이제 너무 웃겨서 제가 스토리에 막 올렸더니 약
세 분께서 사셨다는 영어 와. 최소 3명에게 팔았다 와. 막 이런 생각이 또 들었었고 저도 작가님 덕분에 샀고요. 여기도 저는 이 어. 스메에서 책을 샀는데 그때 그 생일 네. 생카 할 때. 예, 생일 그때 이 블라인드 북이었었던 오, 것 진짜? 같은데요. 예. 어머머머 운명이었네요. 너무 재밌다고 그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게 원래는 이제 츠즈이라는 만화가분이 동인녀 츠즈이 씨 시리즈를 내셨었고 초지일간 벌거숭이 츠즈이 씨 또 시리즈를 내셨다가 초지일간에 좀 이어진 느낌으로 도야카라 츠즈이 씨 1권이 최근에 정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 이야기는 이제 그 노경과 츠즈이가 이제 오래 같이 살았던 그 노견이 된 이제 걔를 그 마지막 순간을 같이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그 고향집에 같이 살다가 이제 잘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너는 걸 보고 나서 한 번도 연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도쿄라는 지역에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참 재미있고 따숩고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츠즈이 씨를 동인녀를 처음 이제 봤던 게 만화방에 가서 봤었어요. 그때 뭔가 재밌는 거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물어봐서 찾는 거는 이제 모든 건 정보 제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안 물어보는데 그 주인분이 와가지고 뭐 찾냐고 물어보셔서 제목 기억 안 나는데 뭐 동인 이렇게 했더니 동인녀 츠즈이 씨요. 이쪽입니다. 약간 그렇게 네. 그래서 보면서가 약간 그 책의 시작이었어가지고 근데 읽어 나갈수록 너무 웃긴데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쓸 수가 있구나. 지금보다 그림체도 더 정말 그림 일기를 막 그려내듯이 쉽게 그리는 그림체였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되게 감명받았었던 게 그 이제 동인녀라는 것이 이제 비애를 좋아하는 여자라는 이야기인데 자기를 동인녀 이제 오타쿠라고 그런 명명을 하거든요. 얼마나 희망차요 삶이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 근데 이제 친구가 조푸다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조푸다가 그 책을 되게 많이 사고 그런 책 판매하는 그런 페어 같은 데서 무거운 거는 행복의 무게라고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런 BL 동인지를 잔뜩 사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배낭을 메고 가는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알았구마 조푸다 행복의 무게를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집에 돌아간 후에 즐거움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실감하니 무게가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그래도 무겁다. 그렇다 책은 종이다. 종이는 무겁지 나무로 만드니까 말이다. 종이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잠깐 그러면 책은 나무인가? 나무를 가공해서 책을 만든다. 그렇구나. 즉 나무가 없으면 우리들은 동인지를 즐길 수 없다는 말. 나무는 대단하다. 자연이 나를 살게 한다. 이 페이지를 보고 너무 감명 깊어서 사진 찍어놓고 트위터에도 올려놓고 번번이 다시 찾아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가장 듣기 싫은 후기지만 누군가를 이제 어떤 독자분이 누군가를 욕하느라고 쓰는 후기 중에 나무야 미안해라고 하는 걸 이제 가끔 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제 지인도 어떤 책을 봤는데 이렇게 스토리 나무야 미안해 크크크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하는 걸 볼 때마다 당신이 매일 텀블러로 커피를 마신다면 전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혼자 막 당신이 매일 분리수거를 잘한다면 그 말을 해도 용인하겠습니다. 이런 혼자 망상을 해가면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혼자 막 중얼거리는데 이렇게 희망차게 나무가 날 살게 한다라는 말을 자연이 하는 날 살게 한다. 오타쿠가 이 얘기를 말을 뼈에 새겨야겠어요. 그래서 가끔 생각하거든요. 자연 날 살게 한다. 근데 그건 좋아하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훨씬 희망차잖아요. 진짜로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그 또 희망찬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창피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에 쓸 수 있어서 출간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이제 도야카라 츠즈이 씨는 도쿄에서의 삶이고 또 이제 그 친구들끼리의 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팀워크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부럽고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는데 네. 동인녀 같은 이제 그런 책에는 그 창피한 순간들을 정말 가감없이 그려냈던 책이어가지고
진짜 참된 용기를 선보이는 문학을 그리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좀 이번에 그 도야카라에서 되게 좋았던 에피소드가 그 모임 5명의 모임을 전생부터의 벗이라는 모임명 같은 걸로 네. 이제 명명을 해가지고 네. 몇 박의 여행을 매일매일 다른 스케줄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호텔에서 잠도 자고 또 스튜디오를 섭외해가지고 단체 사진도 찍고 또 마지막에는 그런 체육관을 아예 빌려서. 대관해가지고 다들 운동을 좋아하는 여성들인데 집안에서 하는 놀이는 너무 한계가 있었다. 근데 그 한계가 있는 그림이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뭐지? 맨날 이 놀이를 하시는데 대체 이게 어떤 한계인 건가 하면서 그게 너무 부러우면서도 네. 이렇게 이름을 딱 지어서 어른들의 학창 시절처럼 계속 네. 연장을 해서 살아가는 너무 거는 부러웠어요. 이건 능력의 네. 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도 뭔가 이런 전생부터의 벗처럼 친구들이나 그런 모임명들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2명만 있어도 단체방이라고 부르는데 덕매랑 이제 그런 만화 얘기나 네. 뭐 아이돌 얘기 같은 할 때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명 이름을 서로를 그 이를테면 전생부터의 벗처럼 서로 이름을 전생부터의 벗으로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연락 오면은 정생부터의 벗으로 연락이 오고 좋다. 친구도 제가 연락이 가면은 그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둘만 있어도 단체방이라고 느끼는 그게 5명이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진짜 뭔가 안심된다. 그 초창기의 작품부터 봤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또 도쿄에서 살면서 처음 보는 사람이랑 게임 얘기 나누고 사실은 인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뭔가 안심되는 부분이 또 있어서 되게 좋았고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들 있으신가요 혹시? 좋았던? 저는 일단 첫 번째 그 인물 소개에서 과몰입 오타쿠인 성인 여성이 5명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고 친구가 된 이유. 아니, 과몰입 오타쿠란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성그으시네. 그리고 이 강아지 티셔츠를 맞아. 완성하는 맞아. 이것도 너무 맞아요. 귀엽고 뭔가를 정말 좀 강렬하게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표정 근육 저 이거 너무 재밌었는데 맞아. 혼자 이제 있으니까 표정 짓는 법을 잊어버려서 거울을 보고 웃어볼까? 응? 깜짝이야. 웃는 얼굴 왜 이래? 이렇게 되는. 또 마치 이런 도쿄에서의 삶 시작한 이야기가 마치 제가 도쿄에 가는 맞아. 관광객의 그거 되게 겹쳐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혼자 다니다 보면은 오늘 갈까? 나 가나? 막 그 도착하면서까지 오늘 가나? 도착해서도 나 여기 오나? 그 점도 너무 똑같고 표정 잘 안 지으니까 거울 마주 보면 막 유니클로 이런 데서 거울 보면 웃어 보이고 왜 저러지? 그런 것들이 너무 비슷해서 참 와닿는다. 좋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도쿄에 오신 다음에 처음으로 그 도쿄 빅사이트에 이제 네. 그렇게 갔을 때 코미티아를 갔을 때 지방 거주자로서의 참가 리스트가 참가 투두 리스트가 그러니까요. 신칸센 왕복 수단 확보하고 휴가 확보하고 호텔 예약하고 짐 싸기 등등등 있었는데 그냥 갈까 하고서는 그냥 가볍게 가는 전차만 타고 갈 수 있는 딱 그걸 했을 때 와, this is 도쿄. 이게 도쿄구나. 그런 맞아요. 것을 또 너무 실감나요. 그래서 그림이 진짜 시원시원해가지고 네. 이 주인공 자체도 이제 덩치가 꽤 큰 여성으로 그려지잖아요. 맞아요. 그 맞죠. 체격이 이렇게 딱 뭐랄까 딱 우람한 느낌이 네. 나니까 너무 시원해 보이면서 이 그림을 그린 이 라인도 좀 굵어서 맞아. 그 무슨 네임펜 같은 걸로 그냥 쑥쑥 그린 것 네. 같은 그리고 머리 색칠한 것도 되게 속도감이 느껴져요. 네. 삭삭삭삭 빨리 그런 것 웃긴 얘기 같아서. 써야 돼가지고 빨리 가는 막 느낌. 마음이 급해.
이거 보면 되게 호쾌한 느낌이 맞아. 나가지고 그래서 저도 상상하게 됐어요. 약간 원래 일본 여성 하면은 조금 아, 아담하고 맞아요. 이런 이렇게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맞아요. 이제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치즈이 씨는 작가님 분명히 키가 한 170은 넘을 것 같고 막 약간 이런 상상을 하게 맞아요. 됐어요. 저는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중에 햇주라고 혹시 아, 아세요? 네네네 알아요. 호주에 살고 있는 그 여자분인데 그냥 일상 그런 브이로그 같은 거를 올리시는 분인데 자연에서 막 달리기도 하고 뭐 그 뭐지 옷 이것저것 입어보는 그런 콘텐츠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게 종종 나오는데 그 모습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여행 가서 엄청 잘 먹고 최근에 그 베트남 여행 간 게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베트남을 정말 가보고 싶게 얼찌나 재밌게 노는지 봐야겠다. 아무튼 그분이 생각났어요. 그 햇주라는 그러니까 제가 그 유튜브를 지금은 그래도 자주 보는데 예전에는 이제 거의 안 봤는데 우연히 그 햇주라는 분을 보고 좀 놀랬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도 고정관념이 그런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자기를 꾸미고, 네, 이렇게 되게 스키니하고,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막 옷을 입는 컨텐츠는 두말할 거 없이 정말 막 이렇게 완벽하게 꾸며지신 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는데, 너무 이제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보니까 제가 처음엔 되게 의아한 마음까지 들었다가 내가 왜 이걸 의아하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모습이 너무 너무 제가 다 속이 다 시원한 느낌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리고 여행 가는 것도 다른 이제 여행 유튜브 보면은 여행 가서도 뭐 좀 옷도 막 굉장히 계속 갈아입거나 또 그런 베트남 정보 같은 나오고. 그렇게 좀 더운 곳에 가면은 뭐 이렇게 그 사전에 좀 다이어트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좀 수영복 입기 위해서 그러거나 하는데 그런 게 진짜 없이 그냥 우리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도 다 노출하고 맛있는 거 막 엄청 먹고 그 액티비티도 즐기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막 자유로움을 막 느꼈는데 그때 느꼈던 그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 치즈이 씨가 막 정말 신나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나이 먹은 어른들이지만 어린이처럼 막 이렇게 노는 게 사진 찍는 거 진짜 너무 귀여워서 웃다가 부러워서 안 웃어졌어. 그런 컨셉을 같이 찍을 수 있다니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 뭔가 생활 영역 안에서 그 안심되는 사람들이랑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되게 묘한 쾌감 같은 게 또 있는데 그 생활 바깥에서는 또 얼마나 또 그런 분투기가 있을지 좀 상상이 돼가지고 좀 추진 씨 책 읽으면 언제나 좀 이상한 응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또 사회 안에서 좀 말 못하는 면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내 방 안에서 이렇게나 재미있는 하루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 방 안에서의 인류애를 진짜 홀라당 제가 하루 이렇게 뺏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탐스러워요. 그 하루들이. 그래서 뭔가 친구들도 생각나기도 하고 맞아요. 네. 이렇게 놀고 싶다 싶기도 하고 아마도 이제 이 앞에 등장인물 소개에서 보면은 한 친구는 치즈이 씨와 소꿉친구고 한 친구는 대학생 때부터 친구고 한 친구는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고 이런 걸 보면은 치즈이 씨를 중심으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진 그룹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나도 이 그룹의 어떤 친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그냥 한 번에 다 모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 아무튼 이렇게나 즐거운 싱글 라이프라고 써 있는데 너무나 진짜 재밌어요. 정말 즐겁고 가벼운 이건 너무 기대됩니다. 저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이 써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좋다 이 숫자. 1이네. 네. 노경과 최주희 씨도 책에 되게 느리게 읽다가 책은 다 읽었는데 역시나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것도 그 안에서 치질 씨가 그 노경과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펀님처럼 정말 재미있는 농담이나 재치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꼭 두 권 같이 사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마무리를 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네, 오늘 보나마나 또 오랜만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특히나 이렇게 많은 다양한 책들을 저희가 또 모아서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출연 소감 한마디씩 수신지 작가님부터 마무리 멘트 할게요. 네. 네. 제가 조금 바쁘다는 이유로 그 두 분이 선정한 책을 잘 못 읽어가지고 조금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서 아유, 죄송하고 다음에 열심히 읽어올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나마나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소식을 또 전하고 또 제가 재밌게 본 책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또 새삼스럽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누가 이제 제 책을 가끔 어딘가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귀해요, 참. 네,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이제 그런 수 있다면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소개한 책들 다 너무 재미있는 책들이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성덕된 느낌으로 꼭 하고 싶었던 얘기, 반장 얘기를 이제 보나마나에서 얘기할 수 있어서 같이 너무 좋았고요. 또 다음 또 화를 위해서 열심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마도 이제 9월 첫 주 방송으로 나가니까 이제 다음은 연말 특집으로 한번 좋아요. 다가오는 네. 겨울을 또 맞이하는 그런 기분으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맥주 마시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